네,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의 분포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초보자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그래프와 사례를 보시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그 전에 정형과 비정형 자료 분석이 나옵니다. 비정형 자료 분석에는 자료의 분포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형 자료에서 양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의 어떤 자료 분포를 봐야 되느냐부터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질적인 자료부터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자료의 분포를 보는 이유는 해당되는 자료가 어느 쪽에 관련 몰려 있느냐, 쏠려 있느냐, 그 다음에 이상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상치를 제거할 거냐, 한쪽에 너무 쏠려 있을 경우 대표성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자료 분포가 상당히 중요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분포에 따라서 어떤 분석 기법을 적용하냐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료의 분포와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의 분산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포에 대해서 이상치를 제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분석 기법을 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질적인 자료는 평균으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도 분석 외에는 고급적인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고급 분석은 따로 있습니다만 기초적인 단계, 즉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학교 수준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까지는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얘는 평균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도 분석, 그 다음에 채빈값 정도는 이상은 쓰기가 매우 좀 어려운 분석 기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막대 그래프하고 원 그래프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빈도와 전체의 비율 정도만 살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남자가 10%, 여자가 90%라면 여성의 빈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쏠림선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집단과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선 막대 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격이 붙어 있는 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자료는 평균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막대 그래프를 쓰셔야 됩니다. 히스토그램을 쓰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요. 히스토그램으로 쓰서는 안 됩니다. 연속형 변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산형 분석 자료 역시 우리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 그래프 같은 건 가능하겠죠. 남자, 여자, 비율, 이런 것들은 우리는 원 그래프로 표명할 수 있으나 히스토그램과 막대 그래프는 완벽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자료는 히스토그램이 아니라 막대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가 어느 쪽에 몰려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자료 분포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양적인 자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는 양적인 자료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양적인 자료에 어떤 분포들이 있는지 다양한 분포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분포들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양적인 자료는 우리는 평균을 살펴보는 거죠. 평균과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양적인 자료에 어떤 분포들이 있는지 볼 건데, 우선 가장 많이 쓰는 분포로는 정규 분포가 있으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정규 분포입니다. 질적인 자료는 이런 해당되는 분석을 하실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릴 수는 있으나 그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적인 자료에서는. 그래서 이런 정규 분포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사각형 분포, 이러한 사각형 분포, 그다음에 삼각형 분포, 그다음에 뭐 다양한 분포들인데 가장 많이 쓰는 분포들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자료가 많아지면 대다수 죄송합니다. 이러한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이 사각형 분포는 쉽게 말씀드리면 벽면이라고 보시게 되면 한쪽과 다른 면적, X축과 Y축의 면적을 통해서 면적을 구하고 싶을 때 많이 쓰는 것을 우리는 일반 사각형 분포, 이게 반인 삼각형 분포 정도만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공인, 코러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불확도에서도 정규 분포, 그 다음에 삼각형, 사각형 정도만 씁니다. 그 외에는 너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포가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코시 분포, 여러 가지 분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정말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에서는 정규 분포, 사각형,
삼각형 이런 분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분포를 보셔야 자료를 어디까지 쳐내야 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써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자료 분포의 기본적인 히스토그램 분포 한번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계급을 구하고 해당하는 빈도수를 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비정형 자료 분석은 이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질적인 자료 역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막대 그래프로만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정답은 있지는 않습니다. 계급의 계급간을 어떻게 구할 거냐는 정확하게 이거다, 이건 저거다라고 완벽하게 이거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인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그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엑셀에서도 최근 버전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메뉴가 따로 있어서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히스토그램이라고 따로 구하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이런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상자 수형 그램도 오피스 16인가 아무튼 그 이상 저사양에서는 얘기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은 아마 365 정도 돼서야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자 수형 그림 같은 것도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알아서 엑셀로 다 그려집니다. 알기 때문에 이걸 그리고 해석하는 것들은 추후에 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예전 버전 같은 거는 이 히스토그램 자체를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요즘 엑셀 버전에서는 알아서 다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 그릴 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우선 자료를 보시면 어떨까요? 약간 정규 분포에 근접하다고 보실 수 있죠. 완벽한 정규 분포는 그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쪽에 약간 큰 값이 좀 있군요. 큰 값인데 작은 값이죠. 작은 값인데 빈도수가 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사각형, 이쪽에 좀 자료가 좀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정규 분포지만 오른쪽에 자료들이 좀 몰려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다음을 봅니다. 이거는 왼쪽이죠. 왼쪽에 자료들이 좀 몰려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극단값이 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값을 과연 어디까지 분리를 하고 분석할 거냐는 상당한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 찾는 방법은 추후에 계속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료가 여기에 계급 구간은 여기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에 꼬리가 있는 거죠. 이쪽에 이렇게 뚝 늘어뜨린 것을 우리는 꼬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계속적으로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왼쪽에 자료들이 몰려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포에 따라서 자료의 분석 기법들이 달라지고 이상치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히스토그램을 기본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것만 본다는 것은 아니고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기본적인 전반적인 자료의 분포를 보고 이걸 그대로 쓸 거냐 아니면 이상치를 찾아서 제거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그램을 보시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연속형일 때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엑셀에서는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 딱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적인 자료에서도 그냥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빈도 분석에서 통한 해당되는 막대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비정형 자료에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해서 자료의 분포에 정말 기초적인 정말 초보 수준의 분포에 대해서 살펴봐 드렸고요. 분포가 왜 필요한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